선경 문화의 주인공, 신인간. 선문화가 열린다. 하루는 성도들이 태모님께 여쭈기를, 저희들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습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후천 가면 너희들이 모두 선관이 되는데 선관도 죽는다대 하시니라. 도전 11편 299장 1절에서 2절. 상제님 도의 종통을 계승하신 태모님께서 후천에 가면 너희들이 모두 선관이 된다 하시며 가을 문화가 곧 선문화임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선문화는 선천 유불선의 선이 아닙니다. 이 선은 유불선 시대에 이전에 존재했던 인류의 뿌리 문화인 신교 시대의 선을 말합니다. 그때는 문명의 새벽이 밝아오던 때였지만 당시 인류는 무병장수하며 신선 문명을 누렸습니다. 태고적 신선 시대의 선 문명이 우주 가을철을 맞아 완성되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줄기 문화인 선천 유불선의 진액을 모두 뽑아서 가을 새우주의 조화 문명인 후천선 문명에 수렴을 시키셨습니다. 내가 유불선 기운을 쏙 뽑아서 선에 붙여 놓았느니라. 도전 4편 8장 9절. 흔히 세상에서 말하기를 21세기는 생명공학의 시대라 합니다. 지금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생명공학이 지향하는 문화도 한 글자로 압축하면 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공학이나 생명공학만으로는 선문화를 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는 생명개벽에 대한 궁극의 깨달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제님께서 열어주시는 선문명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선천의 유불선 문화뿐만 아니라 과학 문명의 진액을 모두 거두어 하나로 통합 성숙시킨 도술 문명입니다. 가을의 문명은 이성적 사유를 뛰어넘어 인간이 능히 자연의 입법과 신도의 성령에 통해서 자유자재로 창조와 변화를 짓는 조화권 문명입니다. 무병장수하는 신선으로 거듭난다. 앞으로 궁극의 도술 문명이 열리면 인간의 몸과 마음은 어떻게 바뀔까요? 증산 상제님은 이 문제에 대해 실감나는 말씀을 내려주셨습니다. 모든 백성의 쇠병사장을 물리쳐 불로장생으로 무병장수하여 영락을 누리게 하리니 너희들은 환골탈퇴되어 지금의 체형이 변화되어 키와 몸집이 커지고 옥골 풍채가 되느니라. 도전 7편 4장 4절에서 5절. 후천에는 빠진 이도 살살 긁으면 다시 나느니라. 도전 9편 183장 6절. 후천에는 온 인류가 선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빠진 이가 다시 나고 굽은 허리가 펴져서 늙은 이가 젊은이로 거듭납니다. 여자는 몸 기운을 개벽해 주신 상제님 공서에 의해 생리를 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남녀가 모두 고결한 풍채를 가진 선남선녀가 됩니다. 후천은 한마디로 무병장수의 세상입니다. 인간의 수명이 자그마치 1200살까지 늘어납니다. 후천 선경에는 수가 상등은 1200세요, 중등은 900세요, 하등은 700세니라. 도전 11편 299장 3절. 질병과 노화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장수문화는 더 이상 꿈이 아닌 미래의 현실입니다. 조화선경의 선체가 되는 길, 선매숭자 도수. 그런데 후천이 된다고 해서 인간이 저절로 영원불멸하는 생명체인 선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생명이 개벽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개벽하는 길, 그것을 상제님께서 선매숭자 도수로 박아놓으셨습니다. 선매숭자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 듣는 말입니다. 선매의 선은 신선선자이고 매는 매개할 매자입니다. 선매란 선천 인간이 후천 지상낙원의 신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매개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숭자는 근본 씨앗,
첫 씨앗, 가장 큰 머리가 되는 씨앗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선매숭자란 선천인간을 후천선 문명의 불멸의 생명으로 매게 해주는 첫 인간 종자라는 뜻입니다. 이 선매숭자 도수의 실현을 위해 상제님께서 데려다가 딸처럼 길러 영대를 틔워주신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김호연 성도입니다. 선매숭자가 있어야 사느니라. 호연에게 선맥을 전하리라. 도전 3편 25장 1절. 호연이 9살 되던 1905년 음력 9월 9일 상제님께서 무명 두피를 끊어오라 하시어 친히 전주 흑석골에 있는 호연의 집 마당에 움막을 지어주시고 호연에게 수행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호연으로 하여금 움막에서 먹고 자게 하시고 똥 오줌도 이 안에서 누워라 하시며 공부하는 동안 내내 움막을 떠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듬해 정월 보름날까지 장장 125일 동안 집중 수행을 마친 후 호연은 영성이 완전히 열려 신명의 말소리는 물론 새소리도 알아듣고 애기 쥐와 엄마 쥐가 나누는 대화도 다 알아들었습니다. 천지 신명이 와서 상제님께 절하는 것, 신장들이 말 타고 오가는 것도 다 보았습니다. 밝은 지혜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실력을 얻은 것입니다. 호연이 보여준 것처럼 집중 수행을 통해 순수 감성의 문, 인간의 참 마음을 온전히 여는 마음 개벽과 함께 영생하는 선체의 몸으로 거듭나는 몸 개벽을 이루는 것, 이것이 선매숭자 도수입니다. 선천천지에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선매숭자 도수를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후천인간, 후천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후천신인간이 되려면 몸과 마음이 완전히 개벽된 신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생활 문화를 본질적으로 개혁하여야 합니다. 퇴폐 문화를 멀리하여 정기를 축장하고 그 정기를 내 몸의 하늘인 머리로 끌어올리는 생활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본래 내 생명의 참모습, 영원한 생명력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 가운데 90% 이상이 생명의 엑기스인 정을 파괴하고 분열 고갈시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퇴폐 문화, 쾌락 문화에 더럽혀져서 그렇습니다. 관능적인 영상이 한번 머리에 박히면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괴롭힙니다. 정기, 간단히 말해 정에 대한 관념이 투철해야 정을 쏟아내는 문화, 정을 파괴하는 문화의 유혹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정은 인간 생명을 지속시키는 동력원으로 신장의 수기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인체의 정자, 난자, 골수, 호르몬 등이 곧 정입니다. 우주가 진화해온 역사의 전 과정이 내 몸의 정에 맺혀 있습니다. 정은 천지 생명의 열매이자 핵입니다. 따라서 내 몸의 정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대자연과 하나가 되느냐 하는 것이 후천 신인간이 되는 핵심 관건입니다. 인간이 죽고 사는 것, 도통, 정신의 순수성, 이 세상 문제의 근본을 보는 눈 등 그 모든 것이 정에 달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최대 관심사인 건강 문제의 원초적 과제가 정을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정을 잘 지키고 무지막지하게 몸이 부서지도록 과로만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 질병의 80, 90%는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후천신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정을 관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본질적으로 혁신하여 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참 마음이란 곧 진리의식으로 충만한 마음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인류의 대통일 문명을 여는 가을 진리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상제님 진리의식으로 충만해야만 후천 성경의 문턱을 넘어 지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도통을 한다. 앞 세상은 도통이 일반화된 이른바 도통 대중화가 실현되는 도술 문명 시대입니다. 공자는 72인을 도통케 하고 석가모니는 500인을 도통케 하였다 하나
나는 차등은 있을지라도 백성까지 마음을 밝혀주어 제 일은 제가 알게 하리라. 도전 7편 82장 1절에서 2절. 선천에는 평생 수도를 해도 도통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천에는 각기 닦은 근기와 공덕에 따라 비록 차등은 있지만 온 인류가 도통을 합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선불, 즉 신선과 부처가 되어 선천 성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도통 경계와 품격을 갖춘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시방세계의 모든 일에 통달하고 시공의 벽을 넘어 우주를 자유자재로 왕래합니다. 후천에는 하늘이 나직하여 오르내림을 뜻대로 하고 지혜가 열려 과거 현재 미래와 시방세계의 모든 일에 통달하느니라. 도전 7편 5장 5절. 어떻게 해서 인류가 이러한 도통을 이루는 것일까요? 상제님께서 장차 도통은 건감간진 손리곤태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도통을 하여 지혜로운 인간으로 살아가는 길이 8궤에 담긴 대자연의 변화 원리에 관통하는 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만물 조화의 원동력인 신도와 음양짝을 이루기 때문에 반드시 신도에도 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만사지를 성취하고 조화권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궁극의 도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상제님의 도통 등급은 무엇보다 가을개벽기에 사람을 살린 공덕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람을 많이 살리면 살릴수록 상생의 보은줄이 많이 열리고 그 은혜의 정도에 따라 도격이 정해지며 조화성신을 쓰는 조화권도 달리 주어집니다. 남녀 동권 시대가 열린다. 지난 선천 역사를 돌아보면 동서를 막론하고 많은 여성 운동가들이 여성의 지위 향상과 남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어금존양 세상인 선천에는 아무리 사회제도를 뜯어 고친다 하더라도 진정한 남녀 평등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만물을 생성하는 근본 바탕인 천지 질서가 정음정량의 구조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후천 개벽이 되면 지축이 정립되어 천지 질서가 정음정량으로 바로잡힙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12시간씩으로 같아집니다. 이렇게 음양동덕하는 자연질서 속에서 인간의 문명사회 역시 남녀 동권의 새 시대가 열립니다. 정음정량으로 건곤을 짓게 하리니 이 뒤로는 예법을 다시 꾸며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함부로 남자의 권리를 행치 못하게 하리라. 도전 4편 59장 2절에서 3절. 남녀 동권 시대가 되게 하리라. 앞 세상에는 남녀가 모두 대장부요 대장부이니라. 도전 2편 53장 2절에서 4절. 이 말씀처럼 후천은 여자가 앞서가지도 않고 남자가 앞서가지도 않는 남녀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신 상제님께서는 가을의 정음정량 문화를 역사 속에 실현하시기 위해 어머니 하나님이신 태모 고수부님께 종통대권을 전하셨습니다. 상제님과 수부님의 합덕은 신천지 정음정량 문화의 뿌리가 됩니다.